디플레이션 공포라 중국 경제 망해간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핵심적으로 말입니다. 저성장 저물가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했던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저성장의 쳇바퀴를 돌았던 그것 말입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일본식 불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중국 경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월입니다. 9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0.0%예요. 돈 엄청 뿌렸잖아요. 돈을 수백 조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돈 뿌려도 소용없다죠. 돈 뿌려도 소용없다. 게다가 9월은 여러분 중요한 게 중국도 춘절이 있거든요. 춘절이 있는 게 추석이 있거든요. 이 국경절하고 맞물려서 말입니다. 휴일하고 맞물려서 이때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0%입니다.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지금 보시면 지난 7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0.1%까지 올라가니까 안도의 숨을 내셨거든요. 왜? 아니 뭐 디플레이션을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성장의 저물가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일본식 불황으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9월 달에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소용없이 0%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와, 충격적이죠. 의외입니다. 의외.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이 춘절 기간에 연휴 기간 춘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연휴 기간에 얼마나 썼는지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 황금 연휴 기간에 어떤 돈을 쓴 것을 보면요. 관광객들이 8억 2,500만 명이었어요. 뭐 10억 명을 넘어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8억 2,500만 명이었고요. 2019년이에요. 2019년 코로나19 이전 그때 대비해 보면 4.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3년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황금 연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관광객이 증가환율이 4.1%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관광객이 4.1% 늘어났는데 관광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1.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7,535억 3천만 위안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돈을 뿌려봤지만 시장에서는요 별로 성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달이 문제인데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를 볼라치면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를 보니 9월에 아직도 마이너스 2.5%입니다. 낙폭을 좀 줄이긴 해요. 지난 6월에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 2.5%는 낙폭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는요.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8월에 3.0까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5로 좋아졌으니까 소비자 물가는 0보다는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모를 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안 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예상외로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각이 지금은 지배적이 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이 돈을 뿌렸는데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뜻입니다. 돈을 안 쓴다는 뜻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수출인데요. 수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도 회복은 하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은 안 되고 있어요. 9월의 수출 마이너스 6.2%입니다. 지난 5월에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는 마이너스 14.5%까지 떨어졌었는데 9월에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요. 마이너스 6.2%가 됐다는 것. 결국은 수출도 시원찮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풀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게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얼마나 커질까요? 저는 제가 봐서는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라도 좀 많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수입은 마이너스 6.2%로 이것도 마찬가지 7월에 마이너스 7.4%하고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이 많아져야지 그 수입한 내용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요. 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거든요. 근데 수입이 작년 3월에 10.4%가 떨어진 이후로 7월에는 12.4%가 떨어지더니 9월에도 역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저성장 저물가의 어떤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IMF도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로 내렸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치가 5.5%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시아개발은행도 5%, 세계은행도 5%,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5.1%, 국제통화기금도 5%. 지금 저성장의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10월인데 10월, 11월, 12월 동안 아직도 3개월이 남았는데 소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이 아직까지는 세계의 공장이거든요. 근데 세계의 공장이 저성장의 저물가에 빠진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대한민국에 타격을 줄 텐데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되면 자칫 말입니다. 올해 내년 2년 연속 1%의 성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성장률이 2% 초반 혹은 1% 후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상황이 나빠지고 전쟁의 그림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성장률은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중국의 경제를 보면 세계 어떤 대외 악재를 생각을 해보면 전쟁의 공포가 지금 전 세계를 꽉 짓누를 거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침체, 중국이 저성장의 저물가로 서서히 침체해가면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살려고 말입니다.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살 거라고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렵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우리 경제만 가지고요. 전체 경제를 파악하려고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세계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우리 경제의 상황 나쁘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수출 다각화가 되면서 다각화가 되면서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예,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더 좋은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